자, 2014년도 1회 기출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 20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컴퓨터 일반에 나온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네요.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비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사실은 해커를 지속적으로 양성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크래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크래커라고 하니까 안 좋겠죠. 근데 해커를 양성하는 거는 말뜻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의미가 해커가 안 좋은 뜻으로 변했대지만, 시험 문제는 반드시 뭐 해커를 양성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겠죠.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거를 연결을 하는 건데요. 오, 이거는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자, 먼저 이더넷은 뭐예요? 이더넷은 블루투스는 뭐예요? 와이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더넷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네트워크. 다하고 C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하고 C가 같은 게 좀 두 개가 보이는데 3번하고 4번. 그렇죠? 자, 핫스팟은 뭐예요? 핫스팟. 핫스팟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을 갖고 도봉산을 갔어요. 도봉산에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선 마우스는 와이파이하고 상관없죠. 여러분 무선 마우스 써보셨죠? 무선 마우스 쓰시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선 마우스 선이 없는 대신에 동글이라는 게 있죠. 동글. 아주 조그만 수신기가 있단 말이에요. 수신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드린 건 동글은 아닌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USB 메모리 같이 꽂는 건데, 얘가 이제 USB 단자에다 꽂으면 요거를 통해서 무선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무선 마우스 동글 방식이고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 마우스 사용하는 경우 많아요. 자, 그러려면 내 컴퓨터가 블루투스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블루투스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블루투스 마우스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무선 마우스 그 USB형으로 동글 끼는 거는 USB 단자에다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자를 하나 막아놓고 쓰는 거죠. 근데 노트북 자체가 블루투스를 지원하면은 블루투스 키보드나 블루투스 마우스만 연결만 하면 돼요. 무선으로. 그러면 USB 단자를 낭비시킬 수는 없겠다. 낭비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 무선 마우스는 블루투스라고 보면 되고요. 예, 핫스팟은 뭐 와이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책에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업 내용과 바로 가기 전, 자, 컨트롤 Q. 창 닫기가 뭐예요? Alt F4번인가요? Alt F4번 누르면 닫혀지고요. 홈 누르면, Alt 홈 누르면 뭐가 돼요? 홈페이지로 가고요. F5번 누르면 새로 고침이고요. F11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창이 아예 내용으로 바뀌죠. 메뉴나 이런 것들은 다 도구 상자는 사라지고요. 컨트롤 Q가 아니라 책에 보니까는 Alt F4번 누르면 닫혀져요. Alt F4번 누르면 실행 중인 창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닫을 때 쓰는 거. 얘를 만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다가 Alt F4번 누르면 얘가 닫혀져요.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경우도 Alt F4번 누르면 이렇게 종료하겠다. 이때 저장 아니요 이거 하면 되겠죠? 예. 자, 윈도우 7의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은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내 컴퓨터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핑 한 칸 띄고 127.0.0.1 이라고 쓰면, 그럼 네트워크를 이렇게 쭉 검사를 하는데, 이때 핑 127.0.0.1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를 검사할 때 쓰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핑이라고 쓰고 127점, 57점, 120.3 쓰면 뭐예요? 제가 요거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면 요 IP를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여기다 IP 주소를 쓰는 거예요. IP 주소. IP 주소를 쓰는 거예요. IP 주소를 쓰면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와의 연결 확인을 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핑이라고 쓰고 127.0.0.1 이렇게 쓰면은요, 이거는 자신의 네트워크 장치를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내 네트워크 장치가, 인터넷 장치가 잘 돌아가는지 이럴 때 쓰는 거다 하는 거죠. 멀티미디어의 특징인데, 멀티미디어는 쌍방향성, 통합성, 비선형성, 디지털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기가 틀렸다. 디지털화 맞죠? 쌍방향성인데 단방향성이라고. 뭐라? 왜 틀렸을까? 이거 틀렸고요. 예, 단방향성이 맞습니다. 자, 6번.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거 어려워요. 근데 요걸 잘 보세요. BPS가 소문자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비트예요, 비트. 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를 쓸 때면 대문자를 써야 돼요. 이거는요, 요령이에요, 요령. 예. 그러니까 초당, 이거 우리가 지금 쓰는 거, 기가 팍팍 광고 나오죠? 기가. 그것도 기가 BPS예요. 비트로 가는 거예요. 비트. 바이트가 아니라. 바이트는 글자죠? 예. 자, 집 파일과 같이 압축된 파일이나 보관 속성 또는 저장 속성을 가지는 파일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카이브 속성이라 그래요. 아카이브 속성. 보관 속성, 저장 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아카이브 속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읽기 전용 속성 잠깐 보여드릴까요? ATTRIB 틀렸다 스펠이 ATTRIB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좀 뭐가 떠 있는데요. auto.exe.bat는 아카이브 속성만 있고요. boot mgr은 아카이브 속성에 시스템 속성에 히든 속성에 리드 온리 속성이 들어있고요. 여기 이렇게 A라고 앞에 쭉 있죠? 이게 뭐냐면 아카이브라는 속성이에요. 아카이브라는 속성은 뭐냐면 저장, 보관하는 정도의 뜻이에요. 근데 아카이브 속성이 없으면 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온지 몰라. 평상시 쓰지도 않는데. 자, 그 다음 5세대. 자, 1세대는 어떻게 썼죠? 1세대는 진공관을 썼죠. 2세대는요. 트랜지스타를 썼죠. 트랜지스타. 3세대는 IC를 썼죠. 집적으로. 4세대는 LSI. 5세대는 VLSI. 이렇게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건데 5세대는 인공지능이나 퍼지 패턴 인식이 되지만 집적 에러는 3세대 얘기죠. 그렇죠. 여기 틀렸네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아날로그 회로인 증폭 회로가 아니라 논리 회로를 사용하죠. 논리 회로. 증폭 회로가 아니라 논리 회로.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뭡니까? 우리 디카 메모리 같은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내용이 들어가면 지워집니까? 전원이 끊어졌을 때 컴퓨터를 종료했더니 내용이 지워진다. 그럼 휘발성이에요. 우리 주기억 장치는 다 휘발성이에요. 전원이 종료가 되면 시스템 종료를 하고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롬이나 플래시 메모리, 디카 메모리 같이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들은 이거는 안 지워져요. 그러면 비휘발성 메모리죠.
휘발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것 같네요. 그 다음 11번 문제. 누산기? 누산기는 뭡니까? 누산기도 어큐뮬레이터 이거 레지스터예요. 자, 5 더하기 3 빼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5와 3을 더하고 2를 빼려면 일단 5와 3을 더해서 8을 만들어 놓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8을 기억하는 게 누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윈도우 7에 있는 기능 중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얘는 동영상을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려면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 써야 되고, 무비 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설명해 보면은, 해설해 보면은 그 누산기라고 하는 거에 거기 뭐 프로그램 카운터나 명령 레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레지스터의 종류들 나와 있는데요. 그 레지스터 종류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뭐뭐 잘 나온다 그랬냐면, 자, 29페이지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산장치에 해당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애더, 보수기, 누산기, 이 세 가지는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13번) 바로가기 메뉴에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작업 표시율이 뭡니까? 작업 표시율이 밑에 있는 게 작업 표시죠. 오른쪽 눌렀더니 아이콘 자동 정렬 이런 건 없죠. 자동 정렬이 아니라 뭐예요? 자동 정렬을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거죠. 바탕화면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 정렬 기준 보기에 보면 뭐 자동 정렬 이런 거잖아요. 자동 정렬이 해제가 돼 있으면요, 마우스 끌고 가면 이게 자동 정렬이 해제된 상태고, 자동 정렬이 선택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알아서 정렬이 되는 게 자동 정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작업 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는 거가? 바탕화면에서 하는 거죠.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메뉴 작업 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서 한다. 자, 프린터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프린터는요, 하나의 컴퓨터에 내 맘대로 설치하면 돼요. 내 맘대로. 여러분 USB 방식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USB는 127개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 USB 방식으로 프린터를 인쇄한다 그러면 127대까지 프린터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렬 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스카시 방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한 대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는데, 한 대 컴퓨터에 한 대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한 대 컴퓨터에다가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와이파이 프린터기도 있잖아요. USB가 아니라. 와이파이로 하면 뭐 USB로 127개 연결하고, 와이파이로는 뭐 몇백 대 몇천 대 다 설치할 수 있죠. 일단 틀린 거다 요것이. GIF는 뭐냐면은요,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압축을 여러 번 해도 화질의 손상이 없어요.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색상이 문제야. 색상이 256 색상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화려한 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GIF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기능. 쫄라맨 뭐 예전에 그런 거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땐 GIF로 보통 많이 만든다. 자, 휴지통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거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를 실행할 수는 없어요. 예,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는요, 복원만 가능해요. 복사도 안 되고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해야 복원이 되는 거고요. 예. 용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제일 마지막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삭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용량이 지금 5밖에 안 남았는데 6자리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이 못 들어가니까 바로 삭제가 돼요. 그런 경우에는. 예.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뭐 SSD라고 하는 새로운 보조기억 매체들이 요즘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뭐 최근에 나온 건데 벌써 한 4, 5년 됐어요. SSD가.
SSD가요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요 굉장히 좋은데 SSD는 바로 플래시 메모리를 압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가 우리 외장 하드보다 훨씬 더 작아요. SSD도 외장 SSD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용카드 크기만 해요. 두께는 우리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두께 정도 되고요. 굉장히 작은 편이죠. 외장 하드로 보면은 크기가 한 4분의 1. 크기는 절반, 두께도 절반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일단은 발열이 적어요. 열이 덜 나기 때문에요. 소음도 적고요.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충격에 좀 약하지는 않아요. 물속에다 집어넣고 세탁기로 돌려도 이상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제가 USB 메모리를 모르고 주머니에다 넣고 세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잘 작동이 돼요. 단 정전기에는 민감해요. 우리 정전기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몸에 USB 메모리를 이렇게 소지한 상태에서 정전기를 받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ESC는 뭐죠? 컨트롤 ESC. 이거 만약에 상설 시험에 갔는데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럼 눌러보면 되잖아. 컨트롤 ESC. 누르면 되잖아. 시작 나왔네. 오케이. 당연히 상설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만 되고 키보드는 안 움직이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겠죠. 이러면 출제위원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종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능에 가면은요, 프로그램 들어가는 제어판의 프로그램 기능은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 잘못해 설치했네. 제거해야지. 그 다음에 엑셀을 설치했는데, 또 파워포인트를 설치했는데, 오피스를 설치할 때, 엑셀에 있는 기능을 다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본 설치만 하거든요. 근데 엑셀 안에는 100이면 100%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USB 메모리를 복사를 해서 누가 복사를 해주면 집에 가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하는 건 엑셀의 기본 과정만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 내용만. 그럼 설치할 때 상세 설치로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설치로 들어가서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볼까요? 개인 설정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가젯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가젯은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쓰는 거죠. 화면 보기라든지 바탕화면 배경에는 개인 설정이고요. 두 번째, 네 번째가 틀린 거네요. 그렇죠? 예.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